우리의 꿈에 집중된 세계의 관심. 락히드가 이 사업에 공동 투자, 공동 개발로 참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개발 전부터 등장한 경쟁자. 20대를 더 추가 구매해야겠다고 전 방위 로비를 컴퓨터 중형 여객기 개발이라는 프로젝트를 단군 이래 최초의 초음속기 개발을 위해 그동안 우리가 써왔던 장비라든지 자료, 중요한 이런 것들이 저희가 원하는 대로 한국으로 이제 가져야 되는 것이 인내와 열정으로 버텨낸 시간. T50이야말로 주어진 시간과 주어진 예산에 성공시킨 유일한 사업입니다. 국산 고등훈련기 T50 골든이글 탐색 개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의 라미경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T50 고등훈련기 탐색 개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실 두 분 소개합니다. 먼저 기초연구부터 체계 개발까지 T50 고등훈련기 사업을 진두지휘하신 전용훈 박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용훈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근무하시며 T50 고등훈련기의 기술 전수와 설계 팀장을 역임하신 이윤상 박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윤상입니다. 전 박사님. 예. 네, 고등훈련기 T50 탐색 개발 중에는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스페인이 3국 공동 개발을 제안했던 일이나 또 영국의 호크기를 추가로 판매하려고 했던 일들을 자세하게 좀 살펴봤는데요. 이외에도 얘기치 못했던 일들이 많이 있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민간 항공기를 이제 개발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됐었는데요. 이 T50 개발팀이 요 시기에 가장 또 긴장했다고 이런 이야기를 좀 전해 들었습니다. 이제 그게 어떤 내용이고 구체적으로 고등훈련기 개발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예. T50 탐색 개발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항공우주연구원 카리에서 그 산자부 과제로 컴퓨터 중형 여객기 개발이라는 프로젝트를 내놨습니다. 이 컴퓨터 중형 여객기라는 건 뭐냐면은 컴퓨터라는 거는 출퇴근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중형 항공기 50인용 그 여객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그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은 이 컴퓨터 중형 항공기는 50인용으로서 터보 프롭 항공기, 프로펠러 항공기입니다. 그리고 약 1600km의 항속거리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이 1600km라는 것은 김포에서 부산까지 약 2회를 왕복할 수 있는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비는 2,500억 원이 되겠습니다. 개발 기간은 1994년에서 1998년 약 5년간이 되겠습니다. 이런 계획을 갖고 항공우주연구원이 추진 중에 있었기 때문에 이 소식을 듣고 저에게는 좀 어떻게 생각하면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한참 체계 개발을 가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또 하나의 커다란 프로젝트가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이 프로젝트가 두 개 동시에 출발하든지 아니면은 어느 하나가 죽든지 이래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굉장히 긴장한 상태로서 그 카리의 그 사업 계획서를 자세히 면밀히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항공기를 5년 만에 개발한다는 것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보통 10년 이상을 잡거든요.
그리고 예산도 2,500억 원이라는 예산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문제는 이 항공기를 개발하는 나라들이 후발국이나 선진국이나 항상 맨 처음에 군용기부터 출발을 합니다. 뭐 민용 항공기부터 개발하는 게 아니라 군용기로부터 군사적 목적으로부터 출발하는데,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T1, T2, T4, 그 다음에 F1, F2 다 군용기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YS-11을 개발하다가 그거는 여객기입니다. 중단을 했고, 대만 같은 경우에는 TCH-1H, 우리나라 T-28 정도의 그런 항공기고, 그 다음에 AT-3라는 고등훈련기, 그 다음에 CX-2라는 수송기, 그 다음에 IDF라는 전투기를 개발했습니다. 그 다음에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AMX, 그 다음에 투카노 이런 항공기를 개발을 했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CN212, CN235를 개발을 해가지고 그걸 상용화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선진국도 마찬가지로 항공기를 시작할 때 전부 다 군사 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만일에 그 중형 컴퓨터가 시작이 된다면 민용 항공기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목적에도 좀 잘 안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은, 이것이 만약 동시에 추진할 때 재원도 재원이지만은 또 인력 문제. 지금 T50 하기에도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인력이 가장 문제인데, 그 중형 항공기까지 하다 보면은 완전히 둘 다 못하는 그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러한 문제점을 다 정리를 해가지고 또 브리핑도 하고 설득도 시키고 이렇게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행히도 이것이 그 후 얼마 안 있다 이 사업이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T50 사업에 대해서는 천만다행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살펴본 바에 의해서는 외부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문제가 또 제기가 됐었었는데, 예. 이번에는 또 내부에 있어서의 이 민간 항공기 개발이라고 하는 이제 또 하나의 이런 또 장애 요인이 있었었는데, 결국은 뭐 지금 이제 쭉 말씀하신 것들을 이제 종합을 해 보면 뭐 그게 또 일반화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군용기를 또 시작으로 해서 진행됐다라고 하는 사안들, 그다음에 예산이나 인력적인 차원에 있어서 이 T-50 고등훈련기 개발팀은 상당히 또 마음을 네. 졸였던 부분이 아닌가 또 생각이 듭니다. 이윤상 박사님, 이 탐색 개발 핵심은 역시 이제 미국에서의 또 진행된 기술 이 전수 과정이었을 텐데요. 이 로키드와 공동 설계를 진행하면서 다양한 또 기술을 또 배우기 위해서 이제 우리에서 이제 많은 인력이 이제 파견이 됐는데요. 미국으로 파견됐었을 때 어느 때가 가장 많은 그 인력이 파견됐습니까? 네. 사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해외에 가서 기술 전수를 받거나 사업을 본격적으로 한 사업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이 그 최초의 경우고 굉장히 많은 인력이 나가 있는 사업이 된 것이죠. 통상적으로 보면 그 인력 파견은 초기에 점점점 증가를 했다가 피크 타임에서 최대치를 갖고 점점점 줄어서 최종적으로는 마무리가 되는 것이거든요. 예, 저희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은 피크 타임이 1995년 1월경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수가 총 143명, 143명은 한국 팀이 86명, 미국 팀이 57명이었습니다. 상당히 미국 엔지니어도 많이 참여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한국 팀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가장 많은 45명이 참여를 했고요. 그 외에도 공군, 품질관리소, 현재는 국방기술 품질원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그리고 항공우주연구소 등에서 45명이 참여를 했고, 그리고 이제 업체에서는 이제 삼성항공이 제일 많이 참여를 했는데 6개 업체에서 41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렇듯 그 95년 1월경이 그 최대 인원 143명이 되겠습니다.
실제 그 설계하는 장소는 럭키드의 그 공장 내부가 아니고 외부 시설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3층 건물에 별도로 된 시설을 갖추고 거기에서 설계 그리고 기술 전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동반한 가족들은 그 주변 사무실 가까운 주변에서 대개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이렇게 여러 기관에서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 정부뿐만 아니고 각 기관, 연구소, 업체에서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업 진행뿐만이 아니고 실제 설계가 어떻게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정부 요원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설계 현장을 방문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러셨군요. 95년 1월이 가장 피크로 제일 많은 인원이 또 들어와 있었었고, 또 ADD뿐만 아니라 이제 각 업체별로 또 각각의 또 동반 가족까지 이제 가장 이제 많은 이제 인원이 있었을 텐데요. 이제 그렇게 많은 인력이 타지에서 또 미국도 현지 생활을 하면서 고생을 참 많이 하셨을 텐데, 애초 기대만큼 기술 전수가 좀 잘 진행이 되었나 궁금합니다. 네, 많은 어려운 점이 있죠. 특히 그 초기에는 어떤 기반을 조성하는데 좀 미흡한 점도 많았고, 실제 저희가 그런 큰 경험, 좋은 경험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전반적으로 볼 때 기술 전수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매우 협조적으로 진행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 총체적인 훈련기 체계 개발, 다시 말씀드려서 훈련기뿐만 아니고 지상 체계, 지원 체계를 동시에 개발하는 사업이거든요. 사실 이런 경우가 처음이에요. 저희 생각에는 훈련기를 개발한다면 당연히 비행기만 개발하는구나. 그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 락히드하고 일을 해보니까 그것이 전체가 아니고 모든 세계 체계를 동시에 개발해야 한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부 그 기술 등이 그 미국 정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락히드가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가 때에 따라서는 요구를 많이 하고 그랬지만 그것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었고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결국은 저희가 많은 부분을 나중에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저희가 많이 추진했던 부분은 미국 그 락히드하고 일을 하지만 실제 타 회사, 특히 해외 유럽에 있는 그 선진 항공사하고도 하고 싶은 마음이 많았기 때문에 중간 과정에서 형상이라든지 각 서브 시스템, 세부 계통에 대해서 많은 협의도 해보고, 실제 미국 락히드, 미국 정부에서는 미국 내에서 사업을 같이 하면서 해외, 미국 외에 있는 나라 또는 업체로부터 제안서 자체를 못 받게 돼 있습니다. 제한이 돼 있는 거죠. 그렇지만 자세하게는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실제 협의를 해왔었고, 제안서를 사실은 수십 개를 받아서 별도로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사실 저희가 기술 전수를 받고 또 그것이 잘 되고 있는지 저희가 의문점을 갖고 있는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고, 또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훈련기가 최상의 성능을 가진 좋은 항공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노력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그 과정 중에는 많은 고통도 있었고 시련도 있었지만, 사실은 지금은 이제 웃으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저희가 개발한 T-50 항공기가 국내뿐만 아니고 해외에서도 좋은 성능을 인정받고 활동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그 T-50으로 이루어진 블랙 이글스 에어쇼 팀이 국내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어서 그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합니다.
지금 이제 이 박사님께서는 총체적으로 잘 기술이 전수가 됐단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 행간을 좀 잘 읽어 보면은 실질적으로 록히드사가 전체 기술적인 이전을 뭐 못해준 부분도 있을 테고 또 국가적인 차원에 있어서의 안보상에 있어서 안 해줬던 부분도 있을 텐데 여튼 오늘은 전반적으로 그냥 총체적으로 잘 돼 있다고만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정 박사님, 예. 이제 TOC 개발 사업은 이제 절충 교육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선진 기술뿐만 아니라 이제 개발비의 일부를 또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탐색 개발 역시 예산의 40%를 절충 교육으로 이제 이 확보를 했던 터라서요. 실제 금액으로 따져보니까 약 225억 어치의 현금 가치를 이제 다시 산정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과연 이 금액은 어떻게 사용이 됐습니까? 예, 탐색 개발의 총 그 예산이 571억 원. 그 중에 346억 원이 정부 예산, 나머지 225억 원이 그 절충교육으로 받은 현금 가치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현금 가치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금 가치라는 게 영어로 표현은 free of charge라고 이렇게 쟤네들은 표현합니다. 이것은 225억 원이면 그 돈을 우리 마음대로 받아다가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관리하면서 쓰는 것이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락히드에 들어가는 비용을 많이 씁니다. 예를 들면은 물론 저기 그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도 저희가 같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은 설계를 하려고 그러면은 장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설계 사무실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것이 아까 143명 정도가 들어가려면 엄청난 큰 저희 공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설계 사무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또 부대 시설도 있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한 건물 임대료 만일에 락히드가 이걸 지불하지 않으면 저희가 지불해야 되는 거죠. 그 현금 가치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무실을 빌려가지고 우리의 용도에 맞게 인테리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죠? 사무실도 회의실도 마련해야 되고 그다음에 적은 회의실, 큰 회의실 뭐 브리핑이 다 이렇게 마련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저기 그 다른 장비, 컴퓨터, 소프트웨어 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 사무실에 대한 집기, 캐비넷이라든가 책상, 걸상 여기에 필요한 이런 저기 그 비용 그다음에 사무실의 운영 관리비, 전기세, 수도세 이런 것들 그리고 가장 많이 들어갔던 부분이 록히드 연구원의 쉽게 하면 봉급. 저희들을 일을 해야 되니까 저희가 봉급을 줘야 되잖아요. 예. 그거를 이제 저기 한 대 사용했습니다. 그 대부분 이제 여기 가장 많이 사용된 게 록히드 연구된 그 봉급이 되겠고 이렇게 록히드에 들어가는 비용의 대부분을 거기 들어가는 일단 그 프리 오브 차지로 까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만일에 이것이 그런 돈이 없었다면 저희가 현금을 지불해야 되는 거죠. 사실상 그 프리 오브 차지가 현금이나 똑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용도로 저기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이제 저기 탐색 개발 때 구성품 개발을 했지 않습니까? 그다음 여러 가지 그 업체에 대한 돈, 그다음에 한국 연구원들에 대한 봉급, 체재비 이런 것들은 우리 예산에서 이렇게 다 지불했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실제 보면은 거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뭐 집기류나 또 공간들, 뭐 정주 여건을 마련하는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다 이제 채워줬다고도 이제 과언이 아닐 텐데요. 이 박사님, 이제 탐색 개발 중에 이제 우리가 기술만 전수 받은 것이 아니라요, 아주 중요한 또 장비와 또 자료도 상당수도 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록히드하고 일하면서 상주했던 그곳에서 사용했던 모든 시설이나 장비는 사실 그 전에 저희가 접해보지 못한 장비나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기술 전수에 필요한 내용, 실제 최신 설계를 하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 툴이 다 있었고 그것을 사용하면서 실제 설계를 했습니다. 사실 기술 전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일하면서 익힌 장비라든지 소프트웨어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인 것입니다. 실제 우리가 확보한 그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그 주요 개발 장비 확보 측면에서 보면 컴퓨터 등 약 147종을 확보를 했고요. 또한 그 106종에 달하는 그 개발 관련한 소프트웨어, 툴, 그리고 각종 관련 기술 자료, 엄청난 이제 자료를 확보함으로써 실제 그 향후 독자 개발 능력을 갖는데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되는 것들은 대부분 확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이거 여담이지만 저희가 이제 많은 장비와 자료를 확보하면서 일은 하고 있는데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이 장비와 자료들을 가지고 귀국을 해야 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상당히 이제 우려되는 사실 부분도 있어요. 이제 건물에 화재가 날 수도 있는 거고 또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이러한 장비, 시설, 자료들의 어떤 사고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고민한 끝에 본 사무실 외에 저희들만이 아는 별도의 장소에 사무실을 임대해서 제2의 카피를 만들어서 거기에 보관 관리를 했습니다. 또 락히드하고 할 수 없는 회의에 대해서는 그 사무실에 가서 별도로 저희끼리도 하고 해외 업체하고도 비밀스럽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행히 이제 결과적으로는 어떤 상황도 벌어지지 않아서 모든 장비나 자료를 무사히 가지고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장비도 굉장히 중요했지만 거기 또 빼놓을 수 없는 자료들을 2중, 3중으로 해서 아주 철저하게 관리를 해오신 걸로 좀 정리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자료화면 잘 봤습니다. 이 박사님, 기술 전수는 로키드 측과 공동 설계를 하면서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탐색 개발 기간 중에 항공기 설계 어떤 단계까지 진행됐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탐색 개발을 통해서 KTX-2의 항공기 개념 그리고 기본 설계를 완료하게 됨으로써 실질적으로 개발 체계 개발을 착수하는데 준비가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형상, 외형에 대한 설계를 완료했고 이제 저희가 매번 업데이트를 합니다. 형상을 설계를 해서 보완을 하고 그러는데 형상이 CD, Configuration Design 100부터 이제 넘버링을 하게 되는데 최종적으로 406이 이제 최종 형상이 되겠고요. 또한 그 비행 훈련 체계를 정립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설계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마캅이라는 것을 제작하게 됩니다. 기체라든지 조종석에 대해서 실제 모형을 만들어서 저희가 설계한 것을 실제 형상을 통해서 설계가 잘 됐는지 큰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하면서 실제 착륙 장치라든지 캐노피, 항공전자 등 주요 구성품에 대해서 개발 능력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그 다양한 사업관리 능력,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 가지 문제 해결 방법이라든지 최소 비용을 들여서 사업을 관리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자료 관리, 기술 관리, 비용 산출 방법 등 다양한 그 세부 방법에 대해서 그에 대한 방법뿐만 아니고 아이디어를 얻게 됨으로써 전반적인 그 탐색 개발의 결과로서는 저희가 개발 능력을 확보하고 개발에 대한 자신감, 앞으로 이렇게 해서 체계 개발이 진행이 되면 우리 항공기를 성공적으로 개발할 수 있겠다 하는 자신감을 확보했다는 게 가장 큰 결과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전 박사님 한 가지 이제 궁금한 게 또 이제 생기는데 이제 공군이 최초에 제시한 ROC에는 이 아음속 이 고등훈련기를 만들자라고 하는 걸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해 주시기를 이 공군에서 이 ROC가 아음속에서 초음속으로 이 변화되기 전까지 설계팀은 이미 초음속에 관련된 이런 설계 이런 것들을 이제 차근차근 준비한 걸 알고 있습니다. 이 탐색 결과를 봤을 때요, 이렇게 초음속기를 서둘러서 이 개발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후에 체계 개발에도 많은 도움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예,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원래 탐색 개발 그 기간은 4년이었습니다. 92년에서 95년까지. 그런데 국방부에서 이 4년을 일괄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그 당시만 해도 탐색 개발이 자칫하면 체계 개발로 연결시키면 코가 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1년치만 승인을 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그 라키드를 가지고 오다가 한국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일을 이제 3년 만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초음속기로 개발을 하겠다고 결심한 후에 이거 공군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게 되면은 언제 승인이 날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그러면 그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때 승인하면 저기 개발을 설계를 시작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음속으로 개발을 하다가 그 다음에 저기 승인 받고 초음속 할 수도 없는 거고 공군이 1994년 7월에서야 승인을 했습니다. 이 사업 기간이 95년도 말이거든요. 그럼 1년 5개월 뿐이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1년 5개월 사이에 4년 동안 할 일을 한다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쉽게 말하면 부실 공사하거나 아니면은 뒤로 좀 지연이 되거나 이렇게 방법인데 그래서 그때에 참 어떻게 되면 좀 무리한 결심이었습니다. 그냥 과감하게
처음부터 설계를 시작하자. 그래놓고 공군을 설득시키자. 이래가지고 이런 생각을 갖고 출발을 했고, 다행히도 공군이 좀 늦었지만은 승인을 해주는 바람에 이것이 무렵게 완료될 수도 있었고, 체계 개발하는데도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만일에 늦게 출발했다면은 그만큼 체계 개발 뒤로 수년될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체계 개발에도 많이 도움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훈정 박사님, 이제 그 이후로 이제 많은 인원들이 탐색 개발 과정 중에 미국에서 기술 연수를 받기도 하고 또 다양한 부분들이 있어서의 그 정보를 좀 수집하기도 했었었는데요. 이제 탐색 개발이 마무리되고 이제 귀국하는 길에도 또 많은 또 에피소드가 있다고 하는데, 기억하시는 어떤 일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이제 탐색 개발이 끝나면 우선적으로 우리 엔지니어들 그리고 가족들이 순차적으로 안전하게 귀국이 돼야 되고요. 또 그동안 우리가 써왔던 모든 장비라든지 자료, 중요한 이런 것들이 저희가 원하는 대로 한국으로 이제 가지고 가져야 되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략 한 달 전부터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는데, 그런 와중에 이제 좀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사무실에 건물이 공장 내가 아니고 외부에 있기 때문에 모든 출입에 대해서는 럭키드의 시큐리티가 출입구에 있어서 들어오고 나갈 때 신분 확인뿐만 아니고 모든 자료에 대한 점검을 평소에도 계속 합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이동하려고 보니까 많은 자료들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엔지니어도 들고 나가야 되고 우리 전체 사업 측면에서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제 장비와 자료는 이제 가져갈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거기서 사용했던 이제 비품들, 사무 관련한 비품들이 150명 정도 썼기 때문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저희가 지불한 돈이 있기 때문에 팔아서 어느 정도 이제 회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실제 그걸 팔려고 하니까 저희가 구입했던 비용이 한 10% 정도. 너무 이제 억울하죠. 10%의 150명 정도가 썼던 좋은 사무 비품들을 팔려고 하니까 너무 아깝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그 사람들 입장도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그 많은 비품을 자기들이 사서 창고에 보관을 해야 되고 또 언제 팔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감안하기 때문에 그 이상 주기 힘들다, 이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제 입장에서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수소문을 하던 중에 LA에 저희 대한통운 지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하고 연락이 되고 잘 협상이 돼서, 그러면 대한통운이 책임지고 LA에서 텍사스까지 와서 이거를 책임지고 전부 운송을 해달라. 배로 이제 운송하는 거죠. 그래서 LA에서 대형 컨테이너를 자기들이 사전 점검해 본 결과 한 5대 정도면 되겠다. 그래서 5대가 왔어요. 그래서 선적을 시작하는데 그 사무실에서 내고 하면서도 다 이제 시큐리티 점검을 받기 때문에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장비 또 자료 다 일일이 박스 확인을 다 합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기간은 저희가 일주일을 잡고 시작했는데 사실 거기에 내용 중에는 자료 중에 제한되는 내용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죠. 왜냐하면 현재도 락키드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을 하다가 일주일 기간은 이제 한정이 돼 있으니까 초기에는 이제 좀 쉬운 장비나 자료부터 쭉 이렇게 점검을 하고 나가게 됩니다. 사실 5일 정도 하면 너무 이제 힘듭니다.
그 점검하는 사람도 힘들고 컨테이너에 싣는 사람도 힘들어요. 근데 날짜는 한 이틀 남았는데 나와야 되는 물건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후반부에는 자료가 위주로 남아 있어요. 자료. 사실 이제 걱정되는 자료들이 사실은 거기에 많이 있는 거죠. 어떤 면에서 이제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서 선적을 겨우 일주일 내에 맞춰가지고 한국으로 가져왔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국방과학 연구소 이제 쌓아놓을 장소도 없어가지고 야적 운동장에 야적을 해놓고 전 부서 뭐 지방에 있는 부서까지 공지를 해가지고 거의 한 달에 걸쳐서 원하는 부서에 나눠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수십 년 지났지만 워낙 좋은 튼튼한 장비들이 많아서 지금도 남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결코 뭐 만만한 일은 아니었지만 그러한 결정들이 잘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 박사님, 예. 이제 모든 개발 과정 또 그 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과의 또 싸움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이제 탐색 개발이 마무리되고 다음 단계 이제 체계 개발로 이어가기 위해서 또 많은 준비한 노력을 하셨을 텐데요. 이제 체계 개발로 이어지기까지 또 체계 개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어떤 것들을 그 노력하셨고 또 이후의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예. 만일에 이 사업이 탐색 개발로 끝난다면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체계 개발로 가서야 어떤 의미를 찾는데, 그래서 항상 사업 책임자로서인 저는 이 사업을 어떻게 해서든지 체계 개발 사업으로 연결시켜야겠다,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 머리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럼 체계 개발로 가려면 과연 뭐가 필요하냐? 우선 이 항공기를 초음속기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해요. 기술을 가져야겠다. 두 번째는 기술만 있어도 된 게 아니라 재원을 확보해야겠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것이 제품이 나중에 체계개발해서 나오더라도 우리 공군이 신뢰를 갖고 써야겠다. 이런 것들의 문제가 참 많이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의 기술에 대한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는 락히드만 참여하면 해결할 수 있다. 락히드는 세계의 군용기의 최고의 항공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이 어떠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한다면 기술 이전도 많이 될 거고 이 사업도 좀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두 번째 재원은 2조 원이나 2조 원이 조금 넘는 사업인데 이거는 사실 10년 하면은 한 1년에 한 2천억 원 정도 되는데 재원 자체는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력을 볼 때 있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재원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의 생각, 이들의 의지가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분들의 의지만 확실히 있다면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의지를 현재는 T-50 체계 개발에 대한 전혀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어떻게 설득시키느냐, 그게 큰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시에 국방과 기술이라는 그 월간 잡지가 있습니다. 국방, 거기에 기고를 몇 건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고등훈련기는 왜 개발이 되어야 하느냐, 타이틀이. 또 한 가지는 항공산업과 우리나라 항공산업과 고등훈련기 개발, 이런 타이틀을 해가지고 이것을 읽어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가 고등훈련기 개발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끔 글을 써가지고 그거를 많은 곳에 뿌렸어요. 많은 곳에. 사람 우선적인 이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날로 냉전이 격화되던 1983년 미 해군의 차세대 스텔스 공격기 A-12 어벤져2 개발 사업이 시작된다. 목표는 항공모함이 운용하는 A4 공격기를 대체하고 공격력과 생존성이 모두 강화된 차세대 스텔스 공격기를 개발하는 것. A-12는 삼각형 모양의 전익 항공기로 스마트 폭탄 등 여러 공격 무기를 장착하고 항공모함에 탑재해 운용하는 함재기다. 1988년 사업에 착수해 1992년 초도 비행, 1995년 비행 시험 완료 후 배치를 계획했지만 개발 착수 3년 만인 1991년 중단됐다. 개발이 중단된 가장 큰 이유는 비용 증가였다. 당시 스텔스기 개발 경험이 없어 신기술을 대거 적용하면서도 개발비를 39억 달러로 예측했다. 그러나 사업 2년이 채 안 된 시점에서 개발 비용이 54억 달러까지 상승했다. 또한 개발 기간은 2년이나 늘어나고 다양한 무기 체계를 장착하며 중량도 함께 증가해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했다. 운용 비용도 천문학적 수준이어서 실제로 배치될 경우 3년 내에 미 해군 전투기 예산의 70%를 A-12에만 쏟아부어야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결국 미 국방장관은 걸프전이 발발하기 열흘 전 A-12 개발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발표한다. 또 다른 사례도 있다. 냉전 시대였던 1960년대 소련의 전차는 성능과 숫자 모든 면에서 나토 국가들을 압도하고 있었다. 이에 기술과 자금력을 보유했지만 노하우가 부족했던 미국은 최고의 노하우를 가졌지만 자금력이 부족했던 독일과 손잡고 신형 전차 개발을 추진한다. (1963년) 시작된 미국과 독일의 MBT-70 프로젝트는 그 이름부터 1970년대 세계 전장을 지배할 주력 전차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5km 밖에 있는 적을 공격할 수 있으며 주포는 자동 장전이 가능했고 컴퓨터로 제어하며 동시에 여러 상대와 교전이 가능한 헌터킬러 기능까지 탑재돼 있었다. 하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다. 총 4억 달러의 비용을 투입해 14대의 시제품까지 개발했지만 양산과 실전 배치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실패의 원인은 당시의 기술 수준을 넘어서 과도하게 설정된 목표 성능. 전자기술 발달의 미비로 크고 작은 고장이 끊이지 않았고 결국 전차 성능을 신뢰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사업을 중단하고 만 것이다. 비용 증가 또한 사업 중단의 큰 이유였다. 전차 한 대당 제작 비용이 100만 달러에 달했다. 당시 신형 전차 한 대 가격이 20만에서 30만 달러였으니 MBT-70 한 대를 배치하려면 다른 전차 서너 대의 비용이 들어가는 셈이었다. 이처럼 비용과 기술 부담으로 무기체계 개발이 취소되는 경우는 의외로 많다. 하지만 그러한 실패마저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미국은 A-12 어벤져2 사업을 통해 쌓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FA-18EF 슈퍼 호넷이라는 해군 공격기를 탄생시켰고 현대 공군 항공기의 핵심 성능인 스텔스 기술을 확보해 F-22 랩터라는 명품을 개발할 수 있었다. 또한 MBT-70 전차 프로젝트로 얻은 노하우는 3세대 전차의 효시인 M1 에이브람스와 독일의 명품 전차 레오파르트 2의 개발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첨단 국가의 조석 방위산업. 오늘은 T-50 고등훈련기 탐색 개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훈상 박사님, 이제 T-50 고등훈련기 탐색 개발을 쭉 돌아보시면서요. 또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이제 여러 개 있겠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나 또 후배들에게 꼭 이번만큼은 요념에 두고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정리 말씀 듣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제 장시간에 걸쳐서
저희 전용훈 박사님께서 고충을 말씀하셨는데 그 역할 측면에서 보면 전용훈 박사님이 대외적인 활동, 판단을 유도하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고 집념을 갖고 추진했기 때문에 탐색 개발이 끝날 수 있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저는 이제 실질적인 내부 수행하는 것을 좀 더 충실하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이 저희 기본적인 임무였죠. 실제 모든 일이 그 결과가 중요하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에 못지않게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실제 탐색 개발을 통해서 우리의 능력을 인지하고 실질적인 경험을 통해서 자신감을 확보하는 것이 실제 훈련기 개발에 성공할 수 있는 관건이 된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이제 사업들이 계속되고 특히 국가 안보와 관련한 일이 많이 발생되는데 후배들에게 특히 훌륭한 많은 후배들에게 좀 당부하고 싶은 것은 각자가 책임감을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긍지와 자부심을 잃지 말고 좀 더 도전적인 사업에 전념해 주기를 부탁하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전 박사님께서는 그 사업 책임자로서 T-50 고동훈련기 탐색 개발 전반을 거쳐서 그래도 좀 객관적인 평가를 마지막으로 좀 듣겠습니다. 예, 탐색 개발을 이제 전반에 걸쳐서 좀 평가를 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탐색 개발에는 그 목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목표는 첫째는 고동훈련기에 대한 개념 및 일부 기본 설계, 두 번째는 7개 구성품에 대한 시제품 개발, 세 번째는 훈련 체계 개발, 이 세 가지였습니다. 근데 사실 목표는 추가 달성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설계는 맨 처음에 고동훈련기 시작할 때 공군의 요구는 계획서 짤 때는 암석기였습니다. 그런데 시작을 하면서 초음속 항공기를 설계했습니다. 사실 초음속 항공기가 개발 비용이나 시간이나 조금 더 걸립니다. 당연히 어려우니까 그러겠죠. 근데 이것도 이미 예산은 주어졌고 시간도 주어졌고 이 기간에 완전히 달성을 했습니다.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T-50이야말로 주어진 시간과 주어진 예산에 성공시킨 유일한 사업입니다. 저희 고동훈련기가 지금 완료돼가지고 공군이 아주 대만족하게 사용하고 있고 운영하고 있고 세계 시장에도 출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 T-50이 성공할 수 있는 그 원인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기에는 커다랗게 한 5가지를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T-50을 시작할 때 기초연구 때부터 절충 교육을 활용했다는 것. 기초연구 때 절충 교육을 활용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BA 설계술을 어떻게 합니까? T-50이 시작하기 전에 절충 교육은 전부 다 업체의 생산 물량으로 사용했습니다. 그걸 납품. 그래서 T-50 할 때, 기초연구 할 때 이거를 국가연으로 가져와 가지고 기술 이전에 많은 데 사용하겠다 해가지고 그 구매에 따른 절충 교육으로 우리가 24명 설계 기술 14개월 동안, 그 다음에 또한 시뮬레이터 개발 기술, 시험병 조종사 양성, 항공인력 양성 이런 걸 다 저희 돈 한 푼 없이 했던 겁니다. 530만 원 가지고 이거는 출장비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한 그 절충 교육이 그 탐색 개발에도 이어졌어요.
탐색 개발에도 F-16이라는 그 구매 사업 때문에 락히드랑 인연을 맺어가지고 락히드를 그래서 가장 그 첫 번째 꼽는 게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는 원인은 첫 번째 절친계획을 활용을 잘했다. 두 번째는 공군의 ROC 소요 시기가 1996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군이 이거를 고수했다면은 개발 기간이 짧기 때문에 결국 직구매를 갔을 겁니다. 우리 공군이 정말 감사드리는 것은 그 소요 시기를 2003년도 이후로 연기시켜줬고 또한 연구개발 소요제기를 냈다는 것. 이러기 때문에 고등훈련기 탐색개발이 시작되지 않았나. 두 번째, 세 번째는 우리 고등훈련기를 초음속으로 설계했다는 겁니다. 만일에 암속으로 설계를 했다면 아마 탐색개발까지는 했을 겁니다. 그러나 락히드는 암속에 대한 관심도 없었어요. 락히드가 참여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제가 매번 말씀드렸다면 락히드가 참석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못 간다고 생각을 했고 다행히 초음속으로 이것이 설계가 돼가지고 정말 이 사업에 성공할 수 있었다는 세 번째거든요. 네 번째는 락히드가 이 사업에 공동 투자, 공동 개발로 참여를 했다는 것. 그러면서 기술적인 문제를 전부 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재원도 자기네들 13%를 투자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신뢰도입니다. 당시 우리 소유군들은 우리가 뭘 개발해, KT-1도 마찬가지다. 개발할 때 너희들이 개발한 걸 어떻게 믿고 쓰느냐. 조종사 생명을 담보라는 거. 소유군들은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락히드가 끼었기 때문에 그런 신뢰도를 할 수 있다는 거. 다섯 번째 것은 이 사업이 업체 주도로 갔다는 것. 왜냐하면 업체 주도로 안 가게 되면은 락히드가 또 참여도 안 했고. 이렇게 다섯 가지 이 중요한 그 원인이 있는데 이 모두가 전부 다 탐색 개발에 이루어진 거예요. 체계 개발은 일단 정부에서 고 하면은 그대로 가면서 그건 엔지니어링 목입니다. 그다음부터는요. 그러나 이전에 이 중요한 것들이 방향 결정이 그때마다 결정 것들이 그래도 원했기 때문에 탐색갑에 잘 끝났고 체계 개발에 했고 결국은 이 사업이 성공했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탐색 개발을 끝내고 이렇게 한다면은 정말 그 여러 가지 그 이벤트들이 많았지만은 그때마다 잘 넘겼고 특히 우리 그 실제 엔지니어들이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 엔지니어들 우리 고생 많은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러한 그 결과서 우리의 체계를 갈 수 있게 돼서 정말 다행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이제 T-50 탐색 개발을 둘러싼 다양한 두 분의 말씀 고맙습니다.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T-50 체계 개발을 둘러싼 뜨거운 이슈 하나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나의 고비를 넘으면 어김없이 더 높은 벽과 마주한다. 초음속기를 개발하는 체계 개발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2조 원 가까이 가는 예산입니다. 우리 정부가 확보할 것이냐. 주저하거나 좌절할 여유는 없다. 공군의 소요 시기가 정해지고 예산이 제한된 그걸 가지고 소요 시기를 맞춘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도 우리의 목표는 세계의 하늘. 우선 한국 공군이랑 미 공군이랑 쓰기하고 그렇게 되면 세계 시장은 자동적으로 석권할 수가 있다. 그 목표를 위한 또 하나의 관문. 첫째 조건이 파트너는 업체 주도형이 되어야겠다. 역적이죠. 한마디로 ADD에서 보면 역적이죠. 결국 문제는 근본적인 질문.
대한민국의 최고 권위 있는 연구소를 총 집합시켰어요. 그래서 CO10에 대한 타당성 분석 작업을 시킨 거예요. 과연 우리는 고등 훈련기를 개발할 수 있을까?